안녕하세요, 통통님들. 네, 소소에게 물어봐 118회 방송 어려운 말 쉬운 말 코너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이 없다가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말 쉬운 말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여러분 벌써 2월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연휴는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특히 설날 요때에 좀 많이 들리는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에 한 번쯤 듣는 어려운 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 함께 살펴볼까요? 네, 어려운 말, 쉬운 말, 명절에 한 번쯤 듣는 말들입니다. 공휴일, 설빔, 성묘, 덕담 이렇게 4가지 단어인데요. 아마 들어본 단어들도 있을 거고 뭔 뜻인지 아는 단어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 어려운 말 쉬운 말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공휴일이란 단어예요. 이건 뜻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일을 쉬기로 나라에서 정한 날이란 뜻이래요. 공휴는 다 함께 쉼이란 뜻이고 일은 날, 어떤 하루, 어떤 날 이 말을 뜻하죠. 그래서 공휴일 하면은 모두가 같이 일을 쉬기로 한 날인데 이건 나라에서 정한 날입니다. 이렇게 쓰여요를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는 공휴일이 있네. 그러네. 나는 그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소소한 한마디도 한번 볼게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쉬는 날이에요. 설날, 어린이날, 일요일 등 여러 공휴일이 있지요. 여러분 일요일도 공휴일이래요. 원래는 일을 맨날 하다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7일 동안 일하지 않게 이제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휴일은 그날만 쉬지 않고 하루 더 쉬기도 합니다. 언제냐면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랑 겹치면은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을 쉬는 날로 바꾸거든요. 조금 헷갈리시죠? 원래 설날이나 추석같이 명절 연휴가 있으면은 3일이 보통 연휴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날이 일요일, 또 다른 공휴일이죠. 일요일이랑 겹치면 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을 보통 다른 공휴일로 쉬는 날로 바꿉니다. 밑에 얘가 있군요. 2024년 어린이날 5월 5일이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은 공휴일이죠. 그래서 월요일인 다음 날 5월 6일까지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 아닌데 쉬는 날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원래 공휴일을 대신해서 쉬는 날을 대체 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쉬는 날이 더 늘어나면 너무너무 좋겠죠.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설빔입니다. 설빔. 외국말 같기도 하고 뭘까요? 설빔 이런 뜻입니다. 설날에 입거나 신는 새 옷, 신발을 설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대화를 읽어볼게요. 처음 보는 옷이네. 예쁘다. 새로 샀어? 설날 기념으로 설빔을 준비해봤어. 새해니까 새로운 옷을 입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설빔은 설날에 입는 옷, 새로 신는 신발을 뜻합니다. 보통 우리 명절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에는 한복을 많이 입죠. 특히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은 경험이 모두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한복을 새로 사서 입기도 하죠. 왜 설날에 새 옷을 입는지 여기 소소한 한마디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설날에 새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새 옷을 입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의 것 대신 새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새해를 맞아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다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1월에 저희 어려운 말 쉬운 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날은 구정이라고도 하잖아요. 구정은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설날에 새해 첫날이니까 똑같이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성묘라는 단어입니다. 성묘는 어떤 뜻일까요? 성묘는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신 가족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로 설날, 추석 등 명절에 하는 일이에요. 성묘의 성자는요, 살펴본다는 뜻이고요. 묘는 무덤이라는 뜻이죠. 보통 돌아가신 가족의 무덤을 매일매일 찾을 수는 없으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무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고향에 내려간다고 했지? 가족들끼리 모여서 성묘를 하기로 했어. 그쵸.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성묘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여기 소소한 한마디에 쓰여 있어요. 명절이 되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다 함께 산소에 성묘를 가기도 합니다. 산소는 무덤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산소, 무덤 대신 납골당을 찾아가기도 해요. 납골당은 돌아가신 분을 화장한 뒤에 남은 뼈를 모셔두는 곳이에요. 성묘를 가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무덤 근처에 자라난 풀을 뽑거나 묘비를 닦는 등 주변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묻고서 이렇게 높게 언덕처럼 무덤을 만들죠. 그래서 무덤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좋아했던 음식이나 아니면 술을 같이 가져가서 간단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성묘를 할 때는. 마지막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단어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단어는 덕담이란 단어입니다. 덕담은 어떤 뜻일까요? 덕담은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누는 말. 주로 새해, 명절에 나누는 말이에요. 언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날에 할머니께서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라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 명절이라고 덕담을 보내주셨구나.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마 주위에서도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통통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1월 1일 아니면 추석, 새해, 설날 이런 때에 덕담을 주고받죠. 소소한 한마디를 한번 읽어볼게요. 새해나 명절이 되면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덕담을 담은 문자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새해나 명절에 보내기 좋은 덕담이 적힌 이모티콘도 많아요. 다양한 덕담을 추천해주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도 하죠. 어떤 말을 보낼지 고민된다면 인터넷에 새해 덕담, 명절 덕담을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모티콘이나 문장뿐만 아니라 사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날이면은 무슨 까치가 그려진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추석에는 단풍이 든 사진 같은 것도 보내면서 좋은 한가위를 보내세요. 즐거운 설날을 보내세요. 이런 덕담이 함께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4개의 단어를 살펴봤고요. 우리 한번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명절에 자주 듣는 어려운 말 4가지를 어려운 말 쉬운 말 홈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4가지 단어 중에서 우리 2개의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모두가 일을 쉬기로 나라에서 정한 날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땡땡땡이 있네. 그러네. 나는 그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모두가 일을 쉬기로 나라에서 정한 날이니까 여행을 간다는 대화죠. 자, 보기가 2가지 있습니다. 1번 휴가, 2번 공휴일입니다. 힌트가 이 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일을 쉬기로 나라에서 정한 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휴가, 2번 공휴일. 둘 중에 한 가지 정답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2번째 퀴즈는 OX 퀴즈입니다. 주로 새해, 명절에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누는 말을 덕담이라고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새해에 올해도 좋은 한 해를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런 말들을 덕담이라고 할까요? 맞으면 O, 아니면 X. 정답을 1번 퀴즈의 정답과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1월에 저희가
많이 못 만났죠. 저희가 워크숍도 있었고 쉬는 날도 있어가지고 이제 2월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벌써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같이 봤던 단어 중에서 성묘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증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모신 무덤이 있어서 같이 가족들끼리 가서 간단한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거의 돌아가신 분을 무덤을 만들지 않고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성묘를 거의 가지 않고 납골당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휴일이 좀 같이 대체 공휴일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날 연휴가 4일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설날 계획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저는 좀 미뤄둔 집안 청소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할 텐데 하루는 제가 좀 밀린 청소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설날을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서 너무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월달의 어려운 말 쉬운 말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다가오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